그 북한에 있을 때는 제가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는 부른다라고 하는 그 이제 북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통해서 광주에서 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자기네가 뭐 관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남조선 혁명이라고 말을 해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는 관여를 안 한 것처럼 말을 하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는 남조선 혁명,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광주는 남조선 혁명 우리가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영화하고. 모순이 있죠. 있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좀 그런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탈북하면서 제가 청진에서 사는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탈북하면서? 예. 왜냐면 청진 사람들이 청진 낙양동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에 남조선 그 이제 혁명을 하다가 이제 숨진 그 이제 광주에 왔다가 숨진. 그렇죠. 숨진. 예. 예. 한 400여 명 죽은 걸로 예, 이렇게 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묘도 있고 뭐 이제 묘비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청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사실이다. 예. 그러니까 제가 멘붕이 온 거죠. 뭐지? 광주는 부른다에서는 그 영화로는 그렇게 안 나왔었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탈북해서 느낀 건데 공산 정권은 모든 게 숨쉬는 것까지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상 저희도 탈북해서 한국에 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반인권적인 자유가 없고 뭐 그런 나라고 그 김일성이 때부터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고 그 역사를 다 왜곡해서 거짓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랬으니 뭐 광주 사건도 그렇죠. 자기네가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 걔네가 아니라는 건 다 맞다는 걸 보면 돼요. 예. 반대로. 예. 맞다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다 보니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청진 사람들을 접했다라는 것은 탈북한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만난 사람을 말하나요? 예,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있고. 저기 태국으로 네. 태국에서 저희가 6개월을 있었어요. 6개월. 태국을 거쳐서 왔군요. 예, 예. 태국을 거쳐서 6개월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때인데 저희 탈북민을 안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6개월을 거기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저희가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유엔 쪽에서 관할을 하다 보니 또 한국에서 막 급하게 받아들이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좀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죠. 6개월 있으면서 예. 태국에서 예. 거기서 청진에서 온 사람 또 예.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 다 모이니까요. 예, 전국 뭐 조선 팔도 아마 다 모일 거예요. 다 모이는데 거기서 이제처럼 뭐 별난 얘기가 다 오가죠. 6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뿐 아니라 또 뭐 하나님 이제 뭐 기도하고 뭐 이런 모임 그때 저는 거기에서 다 알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예. 그 청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18 얘기를 어떻게 하던가요? 아니면 당연하죠. 물어본 건가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광주는 부른다 뭐 이런 우리 영화랑 다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는 뭐 이제 그 임산부를 죽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네네, 예, 그런 게 있죠.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도 막 하고 하는데 그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청진 사람들이 우리 그쪽에 이제 5.18 열사 묘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무슨 얘기지? 예.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거는 그러니까 증거 자료가 없이 그냥 다 듣기만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5.18 혁명은 우리나라 이제 군인들이 가서 벌인 운동이다. 남조선 혁명이다. 그러면은 네. 그때 당시에 광주에 투입됐던 네. 그런 북한군을 부르는 호칭이 있다고 그러죠? 예. 무슨 뭐라고 그래요? 무슨 혁명군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제가 있는데요. 이게 근데 이게 제가 이전에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이제 그 지인들이랑 한국 분들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어요. 저는 그게 참 그래요. 신기한데. 지금, 네. 예. 그래서 저한테 뭐가 뭐 있습니까? 예, 일부 그런 사진들이랑 좀 있는데 묘비 같은 거. 예. 묘비. 예. 우리 그 대한민국에도 잠깐 좀 이렇게 공개된 보여주시나? 부분들이 예. 그거는 이제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있고. 예. 인민군 열사들의 열사묘, 예? 인민군 영웅들의 열사묘.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좀 사진 좀 하나 네. 남겨놓게. 잠시만요.
그거는 이제 남한에 와가지고 입수하신 거죠? 네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또 제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니 아하. 예. 그래. 또 다른 것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처럼 묘비 비석들 이름들이죠. 이렇게. 예, 이름 많이 있는 거 있죠? 예. 아, 그것도 다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그때 그 광주에 투입됐던 예, 그 북한 군들을 뭐라고 호칭하는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았는데 그냥 일단 남조선 혁명 운동했던 열사들 뭐 이렇게. 예. 특별히 따로 이렇게 부르는 게 네네. 아, 제가 예. 한번 그 탈북한 분을 통해서 그 김정은의 호위무사 해가지고요. 김정은을 예전에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호위하는 그 부대들이 있다면서요. 네. 예, 그 부대가 뭐 가까이에 있는 부대, 그다음에 좀 뭐 500m 예. 그쪽에서 또 경계하는 그 부대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예. 한 분이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저희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군 생활할 때 5.18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성관으로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자기들이 광주에 참전했던 그 상황을 아주 그냥 뭐 무용담처럼 얘기를 해주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강모라는 이분이 그때 방송을 통해서 다 증언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알게 되니까 북한이 광주 사태에 참여했다라는 걸 그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그 한경북도 해령시에서 살다가 해령시에서 살다가 그 군에 입대해가지고 군 호위사령부에 가서 입대해서 제대된 후 2010년도에 제가 탈북을 했어요. 제가 탈북하게 된 요인도 좀 엄청 복잡합니다. 제가 군 복무할 때 우리 부대장이 전사생활을 했는데 우리 소대에 딱 오신 거예요. 그때 그 뭐 군에서도 북한에서도 군대 갔다 오셨죠? 전 안 못 갔다 오셨어요. 성분이 나빠가지고 군대에 못 갔습니다. 북한군에는 이게 아무리 우리 소대 전사를 왔다 해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부대장이니까 다. 근데 북한군에는 그게 있어요. 풍습이 9시 잠자기 전에 8시 반부터 그 문화생활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대장하고 이렇게 모여 앉아서 그때 당시 전사를 왔으니까 그분이 성씨가 아마 정실 걸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 연대장님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공항용칭호가 되셨나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번 자세히 알려주겠다. 이래서 알려준 게 부대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중대 모인 데서 그 교양실에 그 한 중대 그때 한 48명 되거든요. 한 개 중대가 모였는데 거기서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밥 먹고 그 이후부터. 아니 원래 북한에서 공화국 용축을 하면 너도나도 뭐 쉽게 받는 그런 아니죠. 그게 아니죠. 네. 그분이 5.18 때 27살이었대요, 자기가. 1980년도 5.18 당시. 28살을 하셨거든요. 그때 28살인가 29살 그 정도 됐어요, 나이가. 자기가 그때 30대 거의 됐을 때 여기 왔댔다. 군사 치고 중립받고. 한국에 왔었다. 네, 5.18 때. 5.18 때. 네, 그래서 그분이 이 어깨 있잖아요. 네. 이 어깨에 자기가 이 간통상을 입어갖고 어깨 팔을 약간 잘 못 써요. 그리고 다리를 좀 약간 절거든요. 총에 맞아가지고. 네, 그 총에 맞은 자리까지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바지를 내려서. 그러니까 총에 맞기는 이게 남조선에 가서 맞은 총상 자리라고. 네, 자랑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공학용칭호 받고 군사대학에 간 거예요, 다시. 그 군사대학 갔다가 우리 부대 연대장으로 오셨거든요. 오셔갖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그때 보면 우리 이 한국 사람들도 여기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궁금한데 우리 거기서 집정 난 거 본 사람 더 궁금했겠죠. 그죠. 제가 질문해봤습니다. 부대장님, 그 5.18은 어떻게 돼서 일어난 겁니까? 5.18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하니까 그 시나리오를 푸는 게 하루에 1시간씩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저녁밥만 먹으면 뭐해라. 그 부대장이
그 영훈 그러니까 문담이죠, 영웅, 문담. 예, 그렇죠. 문담을 들려주시는데 정말 실감 있게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레미야 님도 네. 또 직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들 네. 이제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북한의 5.18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또 증명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그 북한 지역에 5.18을 명명해서 이름을 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서요. 네, 기계 같은 데다가 518 이렇게 크게.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심리가 제가 봤을 때는 북한에서는 자기네가 아니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그걸 막 가르치고 막 네, 네. 무용담처럼 얘기하고 자랑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제가 어찌 보면 그 살인자들이 살인을 하고 나서 뭔가 옛날 그 연쇄살인범 같은 것들 보면은 그 무슨 자기만의 그 도장 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제 표시를 사인 같은 거 해놓는 거잖아요. 네네 흔적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김일성을 사이코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를 대외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죠. 뭐 범죄자들도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하면서 예, 지가 한 행동에는 표시를 남기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큰 이제 어디 공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찍어 있는 거죠. 5.18하고. 저한테 그 자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공장의 이름도 이제 5.18을 넣어가지고 명명하는 그런 그 공장들도 있다고 하고 뭐 어떤 그 거리나 지명 같은 것도 그렇게 하는 거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거리나 지명은 제가 그러면 우리 그 예레미야님이 거기 북한에 20대 초반까지 탈북하기 전까지 있으면서 5.18을 기념하는 행사 같은 거는 혹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학교 교과서에 뭐 어떤 5.18을 그 이야기하는 그런 그런 부분이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 그러니까 그거죠. 그냥 뭐 5.18 민주항쟁이라 해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교육하는 거는 그 이제 독재, 군사 독재를 얘기하는 거죠. 군사 독재가 이렇게 뭐 위험하고 한데 우리 김일성 원수님은 이렇게 다정하시고 뭐 그런 독재 군사적으로 이렇게 안 하시고 뭐 자애로운 어버이상 뭐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냥 5.18은 그냥 일단은 민주항쟁? 남조선 혁명이었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만 교육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따로 이제처럼 우리가 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는 5.18이 일어났던 초기에 북한에서는 행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매년 정례적으로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렇게 감추어 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자제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청진에서 탈북했던 분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광주에 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아까 보여준 그 묘비 있다고 그러는데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묻은 무덤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있었나요? 저는 여기 그 청진 사람들 통해서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묻은 무덤이 있다? 무덤이 이제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 자기들 그 가족들 묘가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 보죠. 그러니까 따로 있긴 한데 그게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는 분들도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뭐 대한민국에 와서는 5.18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습니까? 많이 듣죠. 항상 듣죠. 항상 들어요? 이번 얼마 전에 저희 만나가지고 그 작게 80.5.18이라는 책을 받았죠. 혹시 그 책 봤습니까? 그 내용까지 못 보고 앞에 이제 그 증거 자료 같은 거, 사진 자료 같은 것만 보고. 그거를 아마 보시게 되면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실들을 더 실감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꼭 좀 보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5.18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좀 하고 그 땅굴에 대해서 북한에서 혹시 들은 바 있거나 아는 바가 있습니까?